뉴욕 증시 3대 지수 조정이라기에도 너무 짧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틀간의 하락과 혼조세를 벗어나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당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은 올해 들어서만 17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1.12% 오르면서 5,175.27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어제 빠졌던 기술주들이 쑥 다시 오르면서 1.54% 상승했습니다. 16,265.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핀비즈 맵으로 먼저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제와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초록초록하게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아주 기분 좋게 빛나고 있죠. 딱 이틀의 차익 실현 구간을 거쳤던 엔비디아 다시 급등했습니다. 무려 7.16% 반등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른바 AI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달렸고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이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좌측 최상단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옆에 위치한 앙증맞은 네모 보이시나요? 유난히 형광초록으로 빛나고 있는 조그만 네모 오라클이 사실 간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라클은 전날에 장이 마감한 뒤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순이익이 27% 증가하면서 주당 순이익 EPS가 1.41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라클 역시 AI 수혜주로 분류됩니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라클 측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만 20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라클이 받아놓은 수주 잔액이 800억 달러에 달해서 월가의 추정치를 35% 넘게 웃돌았습니다. 그야말로 AI 수요가 그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테크 기업들에게까지 미치는 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오라클을 비롯한 빅테크들이 반등했고요. 그리고 어제 AI 수혜주들 조정과 함께 하락이 나왔던 비만 치료제 선도 기업 일라이릴리도 보시는 것처럼 초록초록하게 반등했습니다. 종목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 무려 11%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7% 넘게, 일라이릴리는 2.8%,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간밤에는 미국에서 주요 거시 지표가 하나 나왔었죠.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정말 끈적끈적하다.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3.2% 상승해서 1월 CPI 3.1%를 0.1%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기도 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딱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대로 전달 0.3보다 0.1%포인트 높은 0.4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시장 예상보다 역시 딱 0.1%포인트만 더 높은 3.8%의 상승세 유지했습니다. 즉, 대체로 시장 예상만큼 나왔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가 머물러 있었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상승세였다고 해석됐다면 간밤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간밤에 나온 기사 헤드라인 하나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참여한 이 CPI 관련 기사입니다. 아예 제목을 이번 인플레 발표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논의에 별 영향이 없을 거란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연준이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어쩌면 그것보다 약간 덜할까?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거다. 인플레가 끈끈할지언정 미국의 금리 인하 시계, 6월로 대체로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예상대로 갈 거라고 분명한 어조로 평한 겁니다. 여기서 금리 반응을 좀 보면요. 네, 미 국채 금리 반응 좀 보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 좀 올랐습니다. 네, 물론 이 CPI 발표 영향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요. 사실 간밤의 시장 금리 상승세는 다른 요인들이 좀 더 컸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경매가 진행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부진했습니다. 발행 금리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좀 더 금리를 얹어줘야 미 국채 10년물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가 연방정부 적자 발표했는데 1년 전보다 무려 13% 급증했다는 이 발표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 역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주제죠. 그런데 사실 미국 정부의 이런 이자 부담 때문에라도 미국 역시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종목판 가서 보시겠습니다. 저희 간밤에 살펴봐야 할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늘 문제적 종목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우측 상단. 네, 보잉을 비롯한 항공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항공업의 자존심을 지금 보잉이 구기고 있는데 보잉이 수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생산량 규모도 하향 조정하면서 보잉 제트기를 인도받아야 하는 사우스웨스트, 델타, 알래스카 에어그룹 같은 미국 항공사들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여객기 인도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제때 필요한 제트기들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보잉에게 자사가 구매하려고 했던 맥스 10 기종 그만 만들어라. 보잉의 라이벌인 유럽의 에어버스로부터 A321 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보잉의 이렇게 계속되는 잡음으로 항공업계까지 여파가 뚜렷해지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잉 4% 넘게 하락했고 사우스웨스트는 거의 15% 가까이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어제는 지금 보잉 문제의 내부 고발자 2017년까지 32년간 보잉의 충성스러운 직원이었고 지난 2019년에 보잉 여객기 안전 문제를 뉴욕타임스에 처음 제기한 존 바넷 씨가 한 호텔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보잉과 진행하던 소송에 대한 추가 신문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유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가로 넘어가 보면요. 유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82달러 밑으로 내려왔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0.47% 추가 하락하면서 배럴당 77.5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도 다시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2024년과 2025년 내년까지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밤 꼭 봐야 할 숫자들, 지표들, 뉴스들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